안녕하세요.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20대 때 좀 과분한 집에 시집을 갔었어요. 잘못된 결혼으로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어요.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과 시댁에게 철저히 이용만 당했거든요. 무시와 가스라이팅은 덤이었고요. 제 사주에 남편 복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남편의 재산뿐인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제야 그 복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했거든요. 지난 과거가 싹 잊힐 정도로 새 가정은 너무 좋아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도요. 지금의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그보다 시어머니가 더 따뜻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고 의지를 해요.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 우리 시어머니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세상 둘도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이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면 힐링이 되었어요. 새 남편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갔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제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한평생 무시받으며 어떻게 살았어. 너 자신을 위해서 이혼하기 정말 잘했다. 잘했어. 이제라도 네 행복 찾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예쁜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혔나? 그 사람들 분명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거다. 내가 장담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머님과 이야기하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네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런 말에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서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래.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추억만 쌓으면 그때의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제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저는 어머님과 남편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살아주니 내가 더 고맙지. 이런 시댁도 있구나.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며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잘 맞는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혼할 당시가 코시국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첫 결혼이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서 남들 하는 결혼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올리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부담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쳤지요. 어머님도 가까운 친척분들한테만 전화해서 저희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어머님과 어느 정도 평수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분가를 하자 어머님은 그런 큰 집이 너무 썰렁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힘들다며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같이 살아도 될 만큼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셨죠. 어머님은 적당한 거리에 따로 살기를 바라셔서 저희 신혼집 옆 단지로 이사를 시켰고요. 오다 가다 많이 뵙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들도 분가를 했겠다. 어머님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해 하셨고 노인정에 가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재혼할 당시 어머님이 73살이셨는데 어머님네 옆집 할머니가 노인정에 오라고 추천을 해줬대요. 옆집 할머니는 노인정 대표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입장이라 자주 찾아뵈려고 어머님을 가깝게 모셨지만 퇴근이 늦은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들여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매일 했어요. 저한테 따뜻하게 말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편입니다. 어머님이 노인정 가기 전에는 사실 일상이 똑같아서 별 할 말이 없으셨지만 노인정에 나가면서 아주 재밌다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옆집 할머니 통해서 노인정에 처음 갔는데 아주 신세계더라. 난 사실 노인정 말만 들어봤지 내가 아직 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 또래 사람들이 많은 거야. 게다가 사람들이 다 나이가 비슷하고 비슷한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말이 잘 통해서 원래 알고 지낸 동창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었어. 어머, 노인정이요? 어머님이 벌써 그런 데 다니실 나이가 된 거예요? 아무튼 가서 즐거우셨다니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였으니 북적북적 하더라. 내가 요즘 좀 적적했는데 오래간만에 가서 한참 묵고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러앉아서 노닥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더라. 학교 주변 청소나 불우이웃 돕기에 줄 김치를 담그거나 그런 활동도 한대. 나도 그런 활동하고 싶어. 즐겁다니까 다행이에요. 어머님 적적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했었는데 그곳에서 시간 보내면 되니까 좀 안심이 돼요. 응, 나도 참 마음에 든다. 내일도 가볼 생각이야. 아침밥 먹고 거기 가면 점심도 다 같이 만들어 먹고 간식도 각자 집에서 싸와서 나눠 먹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더라고. 내가 내일 가보고 또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시어머님은 노인정에 다니게 되었어요. 노인정의 첫인상은 강렬할 정도로 매우 호감이었고요. 저 역시 어머님이 즐거워하니까 안심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머님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노인정에 다닌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돈 문제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노인정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저녁 먹어요. 퇴근하려면 멀었고요. 아유, 오늘도 늦는 거야. 몸 상할라 걱정이다. 밥 꼭 챙겨 먹고 영양제도 꼭 챙겨 먹어. 오늘 노인정에 다녀왔어. 내가 몰랐는데 여기도 계속 다니려면 그 회비를 내야 한다더라.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 매일 밥해 먹고 난방도 트는데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 테고 당연히 운영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왜요? 노인정 회비가 많이 비싸요? 얼만데요?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제가 내드릴까요? 아니, 무슨 입회비가 10만 원이고 월 회비가 2만 원인데 나는 1년 동안 10만 원씩 내래. 그런데 이유가 안 내면 안 되겠더라. 노인정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사람들이고 오래전부터 회비 내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대. 어른들로서 봉사를 해오면서 뒷방 노인네 취급 안 당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왔대. 이런 상황에서 그 신입 회원이 별다른 노력 없이 자신들의 명예를 이어가는 건 옳지 않다며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하더라. 나도 그게 큰 돈이 아니니까 내고 왔지. 네? 그게 말이 되는 금액 맞아요? 입회비까지 한 번에 20만 원 내신 거예요? 어머님 너무 비싸네요. 그리고 뭔가 텃세가 심한 느낌이고요. 아유, 내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내야지. 게다가 신입은 노인정 사람들한테 신고시켜야 한다고? 내일 가면 간식도 돌려야 해. 네? 신고시까지요? 와,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텃세도 심하고 뭔가 다 돈이네요. 원래 이 나이 되면 다 돈이지 뭐.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만 주면 갈 수 있다니까 나도 군소리 없이 한다고 했고.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아깝지가 않더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인정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듣도 보도 못한 곳이기에 어머님이 그저 즐겁다고 하고 큰 돈이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날 이후 며칠을 더 노인정에 나갔는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보다 좀 더 일찍 들어온 신입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10만 원까지 매달 못 내겠다고 해서 매달 2만 원씩만 냈대. 그랬더니 점심때마다 밥을 해 먹는다고 했잖아. 음식에서 차별을 두더라. 그 할머니는 반찬 몇 가지를 안 줘. 네?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좀 이상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먹는 걸로 왜 차별을 둬요? 사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야박해요. 어머님, 거길 꼭 가셔야겠어요?
아유, 이 나이 되면 이 정도 돈 계산들은 다 해. 그 할머니도 다 알고 들어온 거고, 나도 그 할머니가 차별을 받아서 마음이 안 좋아. 알고 보니 자식들 다 죽고 영감도 얼마 전에 돌아갔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그래서 노인정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것 같아.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는 건 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몰래 그 할머니한테 8만 원씩 찔러줬어. 그랬더니 반찬을 다 같이 어울려 먹게 해주더라고. 어머님,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하잖아요. 노인정이 얼마나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별론 것 같아요. 꼭 가셔야겠어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야박하지 않거든. 집에 있는 간식들 다 싸워서 같이 나눠 먹고 무슨 일 있으면 크게 한턱 싸고 또 얘기해보면 얼마나 잘 맞는데. 제끔 이상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나는 노인정 나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이상한 일 당하시더라도 저희한테 꼭 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내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잘 챙겨주니 내가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네. 고마워. 내가 어디서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 걱정 마라. 그렇게 회비 문제가 일단락되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에도 노인정에 나가시는 분이신데요. 점심때 전화를 했더니 집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웬일로 노인정에 안 가시고 집에 있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노인정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대. 어떤 단체에서 행사할 장소가 필요한데 우리 노인정을 빌렸다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노인정 못 가게 되었어. 그래요? 그 장소 대관도 해주는구나. 그럼 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정 나오는 게 삶의 낙일 텐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놀고 있고 몇몇은 거기서 봉사한다고 하더라. 봉사요? 무슨 행사인데 봉사를 해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노인들을 사적으로 그렇게 막 써도 돼요? 노인정 회장이 아는 사람 행사인데 도우미가 좀 필요한가 봐. 안내해주고 그런 일인데 잠깐 하는데 돈 주고 쓰기는 아깝나 봐. 그래서 몇 명 착출해서 봉사활동 하기로 했대. 네? 말도 안 돼요. 좀 이상해요, 어머니. 누가 돈도 안 주는데 일하고 싶겠어요. 봉사활동이라니요. 그 점수 올려주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 그래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 이번에 노인정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돈을 좀 걷어갔는데 이렇게 대관해줘서 돈 버는 거지.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니 괜찮은 방법이지 않어? 네? 난방비를 걷어갔다고요? 얼마가 나왔는데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까 노인정에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그거 투명하게 쓰고 있는 거 맞겠죠? 그럴 거야. 회장이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 네 걱정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어. 가보면 정말 재밌고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저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긴 했지만 어머님은 노인정에 만족하셨어요. 제가 좀 이상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거론하면 흉보는 걸 싫어하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어머님이 그곳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걱정하는 걸 싫어해서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노인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대부분이 이러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건 어머님이 노인정에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간식을 보내달라, 어느 날은 떡 좀 해서 보내달라, 그런 소소한 요구가 간간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저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준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정도 비용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직접 간식을 만들거나 떡을 해드리진 못해서
주문해서 배달시켜드리기만 했고요.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잘 받아서 먹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좀 강하게 명령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점심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었어요. 얘, 우리 간식 좀 사서 보내라. 너는 일만 할 줄 알지 집안이라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도 저희 어머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죠? 절대로 저런 말투로 하실 분이 아니세요. 어머님이 할 말투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투로 말하는 거겠지 하고 그때는 넘겼고요.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어머님께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나셨어요? 제가 너무 어머님께 신경을 많이 안 썼죠. 죄송해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런 게 아니라 노인정에 가면 종종 아들, 딸들이 줬다고 사주는 경우가 많거든. 아니 나도 그래야 될지는 몰랐어. 옆집 회장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큰소리 한번 내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한테 미안한 짓을 했다. 미안하다. 어머님 혹시 조종 당하고 계세요? 누가 자꾸 옳지 않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아이 그런 거는 아니야. 할머니들끼리의 허세랄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아유 미안하다. 네 그러셨군요. 어머님 그럼 제가 노인정에 크게 한턱 쏠게요. 누구도 어머님께 그런 말 못하게끔 아주 크게요. 모레 정도 어떠세요? 그 당시 제가 너무 무심했나 싶었고요. 제가 손이 크거든요. 한번 하면 크게 하는 편인데 그때 노인정으로 출장 뷔페를 불러서 한턱 크게 샀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주 만족해 하셨고요. 전화로 후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노인정 사람들이 이런 고급 뷔페는 처음 먹어본다고 다들 좋아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이렇게 뷔페 불러서 호강시켜준 자식은 저밖에 없다고 그날 마르고 닳도록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어머님이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뿌듯했고요. 노인정도 사회생활이라 이런 걸 자식들이 해야 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밝으셨던 어머님이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 집에 갔더니 뭔가 잔뜩 사놓고선 쌓아놓은 게 아니겠어요? 아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를 사셔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시는 분이 왜 이런 허접한 것들을 사신 거예요? 어머님은 좀 망설이면서 답을 하셨어요. 아니, 노인정 사람들 아들, 딸들이 사업하는 물건들인데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어. 하나씩 사주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니? 어머님, 딱 봐도 좋은 물건도 아니고 줘도 안 가질 것들인데요. 어머님, 이런 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니, 딱 봐도 10,000원도 안 할 물건들인데요. 그래 보이냐? 아유, 나 이거 80,000원에 샀어. 그래도 성능은 좋대. 오래오래 쓰면 되지 않겠어. 네? 80,000원이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사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이 화장품 세트는 왜 사셨어요? 딱 보니까 다단계 화장품 같은데요. 피부 약해서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시잖아요. 필요 없는 물건들, 집에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산 거야. 서로의 자식들이 잘 되면 좋으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사줬어.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너무 일방적인 도움 아니에요? 그분은 도움만 받고 어머님은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아유, 저 좀 속상해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긴 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남편도 어머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사업하고 저도 연봉이 꽤 돼요. 제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전 남편이 꽤 넉넉한 편이라 자식들 일체 다 케어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돈 쓸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어머님이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드렸던 거지 이렇게 엄한 곳에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좋은 마음으로 이런 거 사셨겠지만 이런 거 사주는 게
그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그러세요?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차라리 고아원에 기부를 하세요. 알았어. 이제는 안 살게. 나도 도와달라고 해서 이번에만 사주려고 했던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안 살게. 아유,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도 이런 건 영 아닌 것 같으셨는지 다시는 그런 물건들 안 산다고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어머님 댁에 가보니 똑같은 물건들이 2개씩, 3개씩 더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멈춰드리려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어머님 댁에 와보곤 정말 많이 놀랐고요. 저희 부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많이 못 돌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반, 놀란 마음 반, 어머님을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원래 어머님 용돈을 현금으로만 드렸는데요. 금액은 똑같되 현금은 조금만 주고 카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용돈 중에서 30%만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드릴 테니까 이 돈들 엄마를 위해서 써. 이런 거 사지 말고.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그 물건들 카드로는 못 사거든요. 엄마가 이 카드로 100만 원을 쓰던 1000만 원을 쓰던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고 엄마를 위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내 걱정 많이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잘한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일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 후로 카드 씀씀이가 커지긴 했지만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정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간식 사는 일로 돈을 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님의 행복처럼 보였거든요. 왜 돈 있는 할머니들이 비슷한 연령대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돈이 사회생활에서 파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바람과는 달리 노인정에서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각한 일이었어요. 제가 3일의 휴가가 생겼어요. 평일에 아주 오래간만에 쉬는 거라 일단 은행 업무들을 다 보았고요. 아팠던 곳 치료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오전 일정을 끝내고 어머님과 점심을 먹을까 하고 전화를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계속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러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이 항상 핸드폰을 쥐고 계시거든요. 그때 스치듯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철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뇌졸중이나 혈압 때문에 쓰러지신다고 하시잖아요. 아이 혹시 그런 일인가 하고 어머님 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쓰러지시진 않으셨어요. 아예 집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의심이 가는 곳은 딱 한 곳이잖아요. 저희는 노인정으로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서 과일과 과자들을 바리바리 사서 어머님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착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문을 열자 회장이신 어머님 옆집 할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보니깐 저희 어머님은 어떠한 방어도 하지 않은 채 그 할머니의 손찌검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 모습에 당황해 하셨고요. 제가 어머님 댁을 자주 찾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이사했을 때 떡을 드리려고 찾아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면을 터서 그 할머니가 누군지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누누이 들어왔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노인정 회장이라는 걸요. 그 할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의 뺨을 친 겁니다. 누구야? 여기 외부인 출입금지인데 넌 뭔데 마음대로 여길 들어와? 저는 어머님이 당하는 것을 직접 보자 눈이 뒤집혀서 손에 들은 것들을 떨어뜨리고 바로 달려들어가 저희 어머님부터 살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어머님이 이러고 있으세요?
이것 보세요. 저기요. 저희 어머님 외친 거예요. 왜요? 나원 참네. 오늘 일진 더럽게 꼬이네. 당신이 며느리야? 그 돈 많은 며느리 여긴 왜 왔어? 시어머니 용돈을 확 줄였다며. 너 때문에. 아니다 됐다. 시어머니 보러 왔으면 데리고 나가. 무슨 헛소리세요. 우리 어머님 친 것부터 얘기해야죠. 제가 가긴 왜 가요? 지금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드는데도 그 할머니는 여전히 비웃더라고요. 그래? 신고할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경찰이라서 여기로 오라고 하면 돼. 우리 아들 부를 테니까 전화비 낭비할 필요 없어. 아들. 노인정으로 지금 와라. 일이 좀 생겼어. 그 회장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요. 어머님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예,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그거 들고 와. 빨리 가자. 어머님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건지 노인정 현관으로 가서 서둘러 신발을 신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빨리 오라고 재촉하셨죠. 아니요, 어머님. 일은 마무리 짓고 가셔야죠.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 일이 끝나지 않아요. 어머님이 먼저 신발을 신고 나가는 바람에 저도 어머님을 뒤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회장 할머니한테 큰 소리는 쳐놨어요. 당신 우리 어머님 친 거 내가 아주 크게 혼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아들이 경찰인데 어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던가. 비아냥거리며 저를 무시하는데 그때 딱 저 할머니 인성을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경찰이라고 아들 등에 업혀서 가짜는 행동하는 것들 언젠가는 제가 싹 다 무너뜨려 주겠다고 다짐하고 어머님 뒤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왜 어머님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차라리 일을 잘 처리하고 왔으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저와는 다르게 뺨이 부은 저희 시어머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은 한없이 축 처진 어깨를 하시곤 그저 한숨만 쉬실 뿐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편이고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오늘을 잊어. 애비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니요, 어머님. 이건 잊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꼭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니까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나갈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만 쉬시곤 한없이 우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에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짝 떠보기도 하고 어머님께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은 말이야. 노인정은 임원진 체제야. 회장과 총무가 실세야. 그 둘이 사람들도 많이 괴롭히고 노인정 돈도 다 헤쳐먹었어. 저번에 내가 사온 물건들이 있지? 그것도 다 회장 아들이 가져온 건데 사람들한테 강매를 시켰어. 나도 안다. 딱 봐도 다단계 물건이라는 걸. 아들이 형사라는데 그런 물건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건들을 2배씩 쳐서 사람들한테 강매를 한 거야. 네? 뭐라고요? 그 할머니 안 되겠네요. 이거는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이렇게 당하고 사셨어요? 그뿐이 아니야. 노인정 사람들이 다 노인인데 그걸 다 팔 돈이 어딨어. 그래서 돈 없는 노인들은 그걸 팔아오라고 한 거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 돈 주고 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용돈을 카드로 받게 되어서 못 사준다고 하니까 나한테까지도 팔아오라고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수완이 있어. 나만 실적을 못 채워왔는데 화가 나서 나를 친 거지. 어머님, 무슨 이유든 사람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게 정당하게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게 아니라고요. 맞을 짓이라는 게 어딨어요. 이런 미친 인간들. 자기 아들이 경찰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요? 아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으시대요? 사람들은 그 회장 아들이 경찰이라니까 두려워서 대들지를 못하더라. 예전에 누군가가 노인정 비리로 신고를 했다가 반대로 엄청 호되게 당했나 봐. 그래서 더 못 대들어. 들어보니까 아들이 좀 이상하더라. 보통 경찰들은 선량하고 정의감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어. 그런 물건 팔아보라고 갖다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노인정에 다시 갔다 올게요. 이놈의 사람들을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으로 쫓아갔고요. 뻔뻔하게 그 회장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부려가며 거기서 밥을 해먹고 있더군요. 제가 밥그릇을 엎으며 말을 했죠. 나 당신 고소할 거야. 우리 어머님 친 거, 물건 강매한 것까지. 나 그냥 이거 안 넘어가. 당신부터 깜빵에 쳐넣을 거라고. 이게 어디서 버릇없는 짓이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날 깜빵에 쳐넣을 수 있으면 쳐넣어보라고. 우리 아들이 경찰인데 어디 힘 있으면 한번 해봐. 아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아들이 누군데요? 어느 서에 있는데 그렇게 당당해요? 이름이라도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 여기 관할 경찰서에 있는 김중환이다. 우리 아들 형사 그 직급도 아주 높아. 너 같은 애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아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고작 형사인데 그거 믿고 이러는 거예요? 아우, 전 무슨 청장 정도 하는 줄 알았죠? 알았어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아들이 어느 서에 누구냐고 묻는 제 질문에 회장 할머니는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주 당당하게 아들의 소속과 이름까지 다 밝혔어요. 고맙게도 그 할머니 아들이 누구인지 조사를 안 해봐도 되어서 일거리 하나는 줄었네요. 저는 노인정을 나오면서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만두시고 더 좋아졌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문자로 이름과 소속 보낼 테니까 이 사람 뒷조사 좀 해볼래? 그의 어머니도 함께. 뭔가 많이 나오긴 할 거야. 내 실적이 아니라 너한테 좋은 건수가 될 것 같아. 그럼요. 선배 부탁이면 뭐든 해야죠.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파볼게요. 그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사실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서 변호사로 종목 변경했어요. 저는 제 직업 때문에 전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거의 반강제였죠. 그리고 그의 집안에 개가 되었습니다. 예전 시댁은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 뒷수습 담당을 위해 저를 아들과 결혼시킨 거였고요. 검찰청에서 새어나오는 정보들을 일러바치며 집안의 건사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했죠. 제 양심과 철학, 인권은 깡그리 무시받았었고요. 그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애들 대학 들어가고 난 후에 바로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가정도 엄청 힘들었고요. 그런 상처를 보듬어 준 게 지금의 남편과 시어머님인데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제 모든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 할머니를 혼내줄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한 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벌을 받을 수 있게끔 어머니를 도울 생각이었죠. 그런데요, 검사인 제 후배가 얼마 뒤 전화가 왔는데요.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선배,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까도 비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엄마도 뒤져봤어? 무슨 연관이 많은 것 같던데. 윗선하고 연관되어 있진 않아? 윗선과 연관되어 있진 않고요. 자기 혼자 일을 벌여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형사 어머니도 파봤는데 이분도 만만치 않게 비리가 많더라고요. 노인정 회장 맞죠? 썩어도 너무 썩은 가족이에요. 맞아. 노인정에서도 비리가 아주 많고 이게 형사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잘 한번 정리해서 싹 다 잡아줘. 내 힘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도울게. 선배 덕분에 큰 건수 하나 잡게 생겼네요. 고마워요. 제가 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후로 저희 어머님을 노인정에 보내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해코지라도 할까봐 한동안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 인간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꽁꽁 숨겨두었어요. 어머님도 뺨 사건 이후로 정서가 약간 불안정하셨지요. 결국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자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배, 원래 수사 진행 사항은 비밀인 거 아시죠? 선배 믿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형사는 돈독이 잔뜩 오른 사람이에요. 가해자들한테 돈 뜯어서 일부 죄를 덮어주기도 했고요. 피해자들이 입막음하려고 더 큰 피해를 입혀서 아예 트라우마에 사회생활 못하게 했던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불법 판매 가해자한테는 앞으로 뒤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자가 상납을 못하자 물건으로 대신 줬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했대요. 결국 가해자가 형사를 다른 서에서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안 그래도 이 인간 콩밥 먹을 차례이긴 했습니다. 뭐라고? 이 인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잖아. 그 엄마도 살펴봤어? 이거 다 그 형사 엄마와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형사 엄마는 노인정 회장으로 노인정 자금 횡령했고요. 상납비로 대신 받았던 물건들을 노인정에 가져가서 팔았고요. 노인정 노인들 상대로 강매도 하고 사람들을 무일푼으로 부려먹고 자기 집처럼 아주 쥐락펴락했는데 기간이 길어서 처벌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정 검사, 이 일 남의 일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일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그 노인정에서 뺨을 맞았거든. 그것도 함께 넣어서 처리해줘. 그 사건은 내가 따로 손보긴 할 거지만. 네? 선배 집안일이에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에 맞는 죄값 치르게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런 썩어 뭉개진 사람들 꼭 벌 받게 할게요. 고마워 정 검사.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너라서 이런 부탁해. 잘 처리 부탁해. 검찰 쪽에서 곧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을 낼 거라고 했고요.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님이 다녔던 노인정에 찾아가 동네방네 소문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그런 비리 형사였고요. 이거 죄값 치를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지원금들 다 그들이 챙겨가서 썼고요. 회비라고 거둔 돈들도 다 그 아들한테 들어갔어요. 저 할머니한테 언제까지 당하고 사실 거예요? 저런 썩어 문드러진 집안 법의 심판을 당할 테니까 저런 인간 말 듣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야? 아유 세상에. 자기 아들이 경찰이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했는데. 하긴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자기 어머니의 만행을 그렇게 덮어주려고 하진 않았겠지. 우리가 경찰이라길래 괜히 쫄았네. 그리고 새롭게 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래서 측근들의 제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긴 예전부터 자기 엄마한테 돈 달라고 엄청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 아들내미가 노름을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돈이 항상 모자라고 빚이 잔뜩 있었어. 그 짓을 못하게 어미가 말렸어야 했는데 계속 돈을 갖다 주니까 버릇이 잘못 들은 거지. 망해야 할 집안이야. 이참에 크게 혼이나 봐야 해. 우리 그동안 빼앗겼던 돈 달라고 합시다. 내가 그런 것들한테 돈 준 거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네. 그럼 지금 회장네 집으로 가자고. 내 이 인간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분노는 들끓었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도 각오 단단히 하고 소문을 낸 거예요. 원래 이런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하지만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명예훼손 당하면 당하지 뭐 이런 심정으로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회장 할머니 머리끄덩이도 잡고 온갖 욕을 퍼부으며 응징을 했어요. 이 미친 할망구야. 우리 돈을 어디에다가 썼어? 아들 노름하는데 퍼줬어. 네가 그러고도 회장이야? 네 아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고. 말을 해봐 이 할망구야. 그렇게 돈으로 사람 괴롭히더니 아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
어떻게 모자가 쌍으로 파렴치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우리 돈으로 어떻게 네 배를 배불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너 벌받게 할 거니까 어디 한번 겨뤄보자. 그 뒤로 그 할머니는 노인정에 일체 출입을 하지 않았고요.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모자에 마스크에 이중 삼중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절대로 얼굴 못 들고 다니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만 죄값은 받기 싫은 모양이지 도망치려는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동네에 사는 한 할머니가 제보를 해준 건데요. 회장 할머니네 앞동에 살아서 그 할머니네 집 거실이 훤히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리어에 짐을 싸더래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요. 그때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른 구속영장 신청한 게 나와야겠다고 후배한테 전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나왔고요. 실제로 일본에 가서 살려고 비행기 티켓도 다 예약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그날 밤에 튀려고 했는데 영장이 먼저 나와 잡혀가게 된 거죠. 하마터면 놓칠 뻔했지 뭐예요? 얼마나 졸였는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갔고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이었대요. 끌려갈 때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향해 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숨어 지내던 아들도 곧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정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변호사예요. 제 신조는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어머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회장 할머니한테 당한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뺨을 맞은 것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변호하기로 했어요. 또 고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도울게요. 변호사였다고? 그래서 똑 부러졌구먼. 여기 고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일세. 단체로 그 인간 고소하는 건 어떨까? 모두들 하나씩 회장 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재판이 여러 번 열렸어요. 그 회장 할머니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더라고요. 하지만 죄가 너무도 명백해서 헛돈 쓰는 거긴 했지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회장 할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다들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고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액수가 커서 결국 수감이 되었어요. 말년에 못된 짓 하다가 최악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할머니 아들은 비리경찰로 잘리게 되었고요. 죄질이 매우 안 좋아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모자가 깜빵에서 썩게 되었어요. 며느라,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 힘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별로 없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우리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아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감싸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마시고 미안해도 하지 마세요. 결국엔 다 잘 풀렸잖아요.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말년의 며느리 복을 다 본다. 저희 어머님은 그 할머니가 수감이 되자 그때서야 안심했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와 어머님이 밝아지셨어요. 노인정에 오래간만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을 많이 반겨주셨고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시어머님 보고 회장을 하라고 했대요. 차라리 돈 많은 할머니가 회장을 하면 돈 때문에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노인정 회장이 되셨습니다. 저와 제 남편 역시 평소대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않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회장 할머니도 깨달았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